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찾아왔습니다. 시장 출발 이전에 또 새벽 이른 시간 여러분의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여전히 3일째인가요? 한 2,000선 부근에서 계속 맴도는 양상만 나타나고 있고요. 비교적 코스닥은 흐름이 괜찮습니다. 현재 양시장 정경민 과장님의 판단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시장을 보시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뭔가는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또 확연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맞아요. 주요 섹터나 종목들도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많은 이런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포인트가 생각보다는 의미가 있는 숫자였고요. 현재의 수급으로 파악해 보자면 향후에는 시가총액 상위주, 더 줄이자면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으로 압축이 되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순환매 종목들의 축소와 브로커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재미없는 시장, 전차의 질주가 연출되는 욕 나오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좀 수급을 풀어드리겠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결론만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글로벌 위험 자산의 머니 플로우, 펀드 플로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북미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의 그대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나오면서 점점점 풀려 나온 것들이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이 바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왜 미적거리고 대형주의 시세가 이렇게 안 나오는가? 외국인들은 저렇게 사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기관의 순매도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융투자 계정, 옛 증권사 계정이죠. 그쪽의 매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급표를 보시면 화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차게 2월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가장 윗선을 줄기차게 사고 있었죠. 근데 표시가 안 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표시가 안 났고 또 왜 기관은 매도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는 레버리지 ETF와 비차익 거래 수급 동향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개인들이 2,000포인트에 도달하여 기계적인 매도를 하는 데 대해서 받아주는 입장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강한 순매수로 나왔고요. 해주는 입장이 되었고요. 이를 증권사는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 소멸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늘어난 물량의 비차익 매도를 통해서 시가총액 상단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계속해서 선물을 약세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2,000포인트가 별 의미가 없는 숫자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2,000포인트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좀 축약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레버리지 ETF의 개인 물량이 한 1조 1천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외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또 되고 있고 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이미 마른 땅에는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으니 기존 스탠스는 바꾸실 필요가 없겠고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과연 무엇을 사러 올까? 횡성에 한우 먹으러 가고 꼬막을 먹으러 벌교에 가지 우리가 자갈치 어시장에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의 대표 업종은 자동차와 IT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외인들의 최선호 시각, 자동차와 IT에 대한 시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하면서 위의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최선호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횡성의 한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수급에다가 비유를 하실지 정말 재치가 있으시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표 종목군으로 역시나 수급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일단 어제는 대형주가 약간 쉬었고요. 그 안에서 금호타이어나 대상 등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형주의 수급 공백, 그럼 중소형주로는 채우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이제 앞으로 전차 시장 될 겁니다. 이렇게 네. 한정을 지어버리니까 좀 네, 맞아요. 논리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간 시장을 좀 보시면 비어있는 마른 땅에 뭐 물이 들어오면서 별별 종목들이 이것저것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압축되면서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시청자분들 또 저희 같은 브로커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은 재미없는 장이 연출될 걸로 좀 봐지는데요. 일단 뭐 제시해 주신 뭐 그런 종목들, 뭐 금호나 동부는 좀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 이슈로 좀 스팟성으로 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대상의 경우에는 연기금의 외주 운용 물량의 좀 일시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올라오는 것이지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뭐 서서히 좀 끝물을 보일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 관리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살아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의 양회에 나오는 그런 정책 관련된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곧 전에도 지금 김종희 위원께서 짚어주신 한 4가지 정도 그 큰 섹터 안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뭐 그 안에서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 첫 번째는 웰빙, 뭐 화장품, 뭐 뷰티, 환경 관련해서 대장주인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어제 좀 좋은 뉴스가 떴죠. 휴메딕스나 휴온스, 또 코스맥스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뭐 예를 들면 어제 그 산화제에 대한 봉인이 좀 풀린 것으로 좀 봐지는데 관련 섹터 종목들 뭐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또 노령 인구 증가에 관한 고혈압 당뇨들의 해당되는 약품을 생산하는 한미약품 등이 좀 중형주로서 좀 주목을 받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김 의원님께 중소형주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자금이 좀 빨리 돌다 보니까 이들 종목도 한 번씩은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가 기관 때문에 자꾸 이 목에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2, 3등주로 순환매가 도는 거라고 전 이해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업종별로 보시면 지금 순환매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게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 쪽, 그리고 은행주 쪽으로는 좀 순환매가 제대로 돌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업종 내에서 한 번 정도의 순환매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순환매라는 것이지 뭐 추세 상승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업종 내 2, 3등주들도 좀 전에 뭐 전문가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 정도의 기술적인 대응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으로만 좀 그쳐보자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게임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게임주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탄력을 유지해줬습니다. 간략한 전략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조금 없습니다. 요즘 게임주는 말 그대로 좀 반등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 자체가 매우 높은 PER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좀 밸류랑 상관없이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좀 덩어리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빌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 좀 반등을 이용한 뭐 매매 혹은 뭐 손실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비중 축소 구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위메이드나 조이맥스를 좀 눈여겨는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크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출자를 했던 4시 33분의 상장에 대한 호재가 이미 좀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줄였다는 점에서 좀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볼 만할 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빌과 컴투스는 반등 시 비중 조절이고 관심 종목으로 위메이드와 조이맥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정경민 과장의 유망주 듣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뭐 앞서서 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새로운 페르소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좀 제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연말 정도에 한번 제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눌린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의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중심에 있다는 기업이란 것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제일모직과 같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를 깨고 정의선 부회장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확립을 하려면 동사의 지분율을 늘리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보면 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구조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에 모비스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25만 원, 26만 원, PER 뭐 6배
뭐 이렇게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2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각설하고 본능적으로 싸다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좀 보도록 했고요. 외인 수급을 보면 거의 2월 내내 지금 3월까지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바뀌어서 한 52만 원이 된다 그래도 이게 비쌀까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매우 저평가 있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매수는 현재가 또 손절은 23만 원 정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민 과장이 본능적으로 느껴졌다라면서 소개해 주셨네요. 오늘의 관심주 현대모비스 목표주가 30만 원 기억하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정경민 과장 그리고 김종희 연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